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시험 헌법 교재 리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 건데요. 로스쿨 교재에 대해서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리뷰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헌법 교재는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 아마 헌법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보시고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기본서가 있는데, 사실 헌법 과목은 교수님 기본서를 이렇게 별도로 꼭 사서 볼 필요는 없는 과목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 수업 때 이제 지정해 주시는 책을 그냥 보면 되고요. 지금 이제 소개시켜줄 책은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에 활동을 하시고 책도 계속 이제 내시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래도 이분들 책은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이런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홍낙인 교수님 헌법학이나 한수원 교수님 교수님 책이나 이 정도 분들 책은 학계에서나 교수님 그 누구라도 괜찮다, 볼만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책입니다. 특히 이제 한수원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한수원 교수님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독일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뭐 너무 저도 이렇게 사서 그 책을 정리해서 수험으로 활용한 적은 없는데, 가끔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찾아보면 정말 잘 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되게 충실하게 잘 하시고, 그래서 가끔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거 찾아보기에는 한순 교수님 책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순 교수님 책이랑 성당인 교수님 책이 둘 다 노란색이어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분 수업을 직접 듣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만 봐서는 되게 왠지 수업도 잘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분 수업을 직접 들으시는 분들 혹은 듣게 되실 분들은 부럽습니다. 예, 사실은 헌법은 이제 교수조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뒤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 시험에서는 나오는 범위가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대부분 이제 헌재 판례에 국한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볼 필요성이 높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소송법 쪽은 그래도 좀 연결고리나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헌법소송 편이라도 좀 발췌해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근데 또 교수님들이 대부분 또 헌법소송법 책이 따로 있으신 경우도 많거든요. 두 분도 아마 선남 교수님은 제가 헌법소송법 책이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헌법소송법을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 책을 두꺼운 교수 기본서를 볼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강사저 기본서를 좀 볼 건데, 대부분 이제 강의를 하시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핵심 강의, 요약 강의에서 이제 뜬 책이 따로 있죠. 요약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시고, 또 이제 핸드북이 또 있으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례집 같은 것도 이렇게 이 정도 이제 구성으로 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네 분 강사님들도 모두 이런 종류의 책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각 강사님들마다 어떤 분은 기본 강의가 더 유명하고, 어떤 부분은 사례집이 더 유명하고,
어떤 부분 핸드북이 더 유명하고 이런 뭐 차이가 있는 정도 수준 같고요. 특히 이제 처음 소개드릴 김유양 변호사님은 예전에 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때도 가장 많이 보는 교재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히 이제 이분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최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핸드북이에요. 핸드북인데 어, 처음에는 김미양 변호사님이 이 책을 팔지 않으셨어요. 팔지 않으시고 그냥 본인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배포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 저도 뭐 그중 하나였는데 뭐 노장 공부를 뭐 몇 년씩 하고 뭐 5년씩 하고 10년씩 해도 점수와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자신의 지식을 정리해서 답안지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답안지에 옮길 그런 말들만 정말 그분 감각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암기하면은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잘 써지게 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진 책인데 그 본인도 이제 제 생각에는 뭐 그걸 팔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제 이게 단순히 어떤 책이나 이걸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돈 주고 판다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걸 수업 시간에 나눠주고 그분들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복사해서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그냥 차라리 정식으로 판매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금양 변호사님이 아마 이 책을 정식으로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핵심 정리 300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수험가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형태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암기를 위해서 그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조금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책을 만든다는 게 지금 이 핵심 정리 300에서 정말 크게 효과를 발휘했고 이게 이제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핸드북 시장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만큼 유명한 책이고 유서 깊은 만큼 여전히 뭐 현재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300개가 아닐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개가 넘을 거예요. 지금은 넘을 건데 이제 민법이나 이제 기타 다른 과목과의 차이점은 그 핸드북으로 나오는 핵심 정리 300만 외워도 어, 웬만큼 시험을 커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헌법은 이제 그 정도로 양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핵심 정리에 나오는 그 내용만 외우고 있어도 상당 부분 시험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김양 변호사님 책은 이 핵심 정리 강의 헌법 말고도 기본 강의 헌법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시든지 아니면 로스쿨 핵심 강의 헌법을 보시든지 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본서를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사법 시험하고 이 변호사 시험의 차이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음, 양이 변호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 이 사법 시험이나 뭐 기타 뭐 행시도 있잖아요. 행정고시나 뭐 이런 거에 비춰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시험은 사실 다른 여타 시험에서 헌법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양 변호사님은 아마 지금 다른 시험에서도 헌법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용어로 책이 따로 나오긴 하지만 책이 좀 뭐 많거나 좀 두껍지 않냐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좀 빠진 부분 없이 좀 공부를 충실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김양 변호사님 책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분 책은 제가 본 책은 이제 차강진 강사님 로스쿨 헌법 강의 이 책을 제가 봤는데 음, 오히려 저는 뭐 사실 차강진 강사님 책이 이분 다 박사학위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근데 로스쿨 헌법 강의 책이 저한테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로스쿨에서
그 헌법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는 아마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은진 강사님 책을 추천을 하고요. 어, 저는 학교 때 제 로스쿨 다닐 때 그 3학년 때 그 수업을 차강진 강사님 책으로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뭐 어, 그렇게 수업에도 쓰일 만한 교재였고, 어, 양이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로스쿨에 맞춰서 좀 많이 이렇게 줄여진 형태의 책이라서 그래서 저는 한임 교수님 강사님 책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강성민 지금 변호사님이죠. 강성민 변호사님 책 중에 이제 이 그러니까 요약서나 기본 강의 형태의 책인 헌법 엑기스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 핸드북 쪽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 헌법 300 핵심 정리 아까 말씀드린 김유양 씨 그 핵심 정리 300이라는 책을 제가 5년 6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머릿속에 그냥 있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다른 책을 가지고 암기를 해보자 해서 헌법 엑기스 책 그때 디자인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봤는데 의외로 저는 괜찮았어요. 그 헌법 엑기스 핸드북은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 핸드북 교재들보다도 떻게 로스쿨에 좀 특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시험 자체가 이제 변호사 시험하고 여타 시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은 좀 조금 더 서술이 압축적이어야 되거든요. 뭐 사법 시험보다도 훨씬 더 압축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 정리 300도 요약했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기준이 그때 당시 사법 시험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비춰보면 좀 투머치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강성진 변호사님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 수험적인 센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어,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법 기록형 책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강성진 변호사님 책 시리즈가. 그래서 감각이 좀 있으시구나 생각했는데 헌법 엑기스 핸드북은 저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과목은 사실은 기본서보다는 핸드폰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헌법이란 과목 자체가 사실 이해가 어렵진 않아요.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헌법 소송 이쪽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인 내용이나 접근할 때는 사실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 그런 이면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답안지 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그 논리적인 전개를 전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그 취지 이런 거를 미리 딱 정리해서 암기해두지 않으면 답안지가 쓰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양심의 자유를 쓰는데 어, 양심이란 뭔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쓰실 수 있겠어요? 양심이 뭐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렇게 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답안지에 박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여타 과목에 비해서 헌법 과목은 특히 핸드북이 좀 유용하고 어떻게 되면 메인으로 공부해야 될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를 골라서 어, 암기할 때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사례집이 뭐 강사님마다 따로 다 있으시긴 한데 저는 이제 차라리 사례집을 보지 말고 그냥 헌법 판례를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출 문제가 있으면 기출이 있으면 이게 참고가 되는 걸 넘어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반복 출제죠. 반복으로 나오는데 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고는 되는데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 뭐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뭐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특히 이제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 실제 있는 판례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전에 있던 판례들을 똑같이 낸다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내지 않는 판례들 중에서 중요 판례들 중에 하나를 참고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이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효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뭐 판례 자체를 그냥 공부하는 게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헌법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적법 절차 원칙을 에 대해서 절차 원칙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헌법 문제에 이걸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판례에서는 이걸 언급을 하고 어떤 판례에서는 이걸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례 문제에서 이게 배점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를 판단할 때 이 유사한 사안 혹은 똑같은 사안,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쟁점으로 삼았는지 않느냐가 배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다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 같은 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건 파악은 해야 되니까, 풀어보실 때 보시되 어느 정도 이제 참고가 되고 했다 그러면 그냥 중요한 헌법 판례 위주로 그냥 이걸 그냥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그래서 변호사 시험 볼 때는 사실은 그래서 헌법 과목을 볼 때 저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사례집을 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뭐 판례 하면서 이걸 밑줄 그은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판례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용도, 그러니까 사례를 집을 대체하는 용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김유한 변호사님의 판례집이 가장 적절한 게 아닐까 싶어서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을 보려면,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보려면 그 해당 진도법인 내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 기출 문제는 완전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차항진 강사님이 쓴 그 기출 문제집,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뭐 제가 전에 다른 과목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변사기가 모든 과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변사기를 하나 사서 이 두 개 정도로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시면 판례집만 반복해서 보시면 헌법 과목은 사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과목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면, 일단 다른 부분은 좀 덜한데 헌법소송법은 좀 어려워요. 헌법소송법은 좀 어렵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하시고 민사소송법을 하시고 또 이제 형사소송법을 하시면 이제 좀 덜 그런데, 그러니까 소송법 자체가 이제 어떤 흐름이나 논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이거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헌법과 행정법은 사실 거의 한 몸인데 행정법을 모르고 헌법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 대체로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공부는 하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대충 중간기말 때우고 행정법도 공부하고 이럴 때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좀 많이 밀어놓죠. 사실은 이제 공법이라 묶어서 행정법, 헌법은
늦게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3학년 여름방학 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사실 뭐 충분하고요. 특히 이제 로컬럭이나 검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장 뭐 민사 형사가 급한데 쳐다볼 여력이 없죠. 그래서 늦게 보시는 분, 정말 늦게 보시는 분은 10월 달까지 뭐 보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음, 뭐 너무 미루지는 마시고 뭐 그때그때 이제 미리미리 좀 암기는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헌법소송법하고 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암기장 그런 거 선택하셔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조금 특히 이제 기본권의 개념이나 거의 케이스는 기본권에 나오니까 기본권의 개념이나 예를 들면 뭐 직업의 자유에서 직업이란 무엇이냐,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 활동으로서 그 성질 여하는 불문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입에서 튀어나오고 손으로 바로 쓸 수 있게끔 암기를 하는 작업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으면 나중에 3학년 때는 이제 판례 위주로 정리하면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면 무난히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처음이자 끝인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헌재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고, 특히 이제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최근 한 3년 내지 5년 사이의 판례들은 좀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위주로 해서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 헌법을 쓸 일이 뭐가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저도 헌법소송을 음, 한 세네 건 정도 했어요. 세네 건 정도 하고 위헌소원 제청도 한번 해보고, 이제 의외로 이제 형사를 할 때 이제 어, 그 형사 절차를 하다 보면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소유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어, 딱히 이제 처벌할 필요성이 낮거나 뭐 이래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어, 기소는 하지 않겠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고소를 그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한 그분은 사실 억울할 수 있죠.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니까. 근데 이제 이걸 현행 법 체계하에서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헌법소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소유예로 종결 처분된 사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는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송법을 좀 알아두셔야 뭐그 헌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뭐고, 이 어떤 각도로 해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는가, 이 정도는 두셔야 실제로 이제 헌법소송을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헌법소송을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좀 좋은 면일 수도 있고 나쁜 면일 수도 있는데, 다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소를 제기하면 기일이라는 게 잡히고 기일에 나가면 재판장님이나 재판부를 대면하고 소가 진행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헌법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고 끝이에요. 원래 서면주의기도 하고 원래 구두변론을 안 여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특히 헌법소송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소를 냈는데 이게 이제 기약이 없는 거죠. 언제 이제 결과가 나올지,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헌법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제 헌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과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좀 스케줄이나 이런 거 조정하실 때 행정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헌법을 공부하거나, 혹은 헌법을 공부하고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어, 아마 이제 그래서 그 1학년 1학기 때는 요걸 가지고 이제 뭘 제대로 헌법을 공부하겠다 이거보다도 그냥 뭐 중간 기말에 맞춰서 각 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맞춰서 그냥 이번 학기 잘 넘기자, 이런 정도로 하신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고,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당장 뭐
다음 주가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이러면 뭐 암기장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 각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실 때 기출이나 이런 거는 빼놓지 말고 보시고,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제가 다른 과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몇 개년 안에 최신 판례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드시거든요. 헌법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헌법은 다른 이렇게 창작해서 문제를 만드는 수고를 들이기엔 좀 아까운 좋은 사례가 이미 헌재 판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존경스러운 거고요.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은 사실 존경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제 헌법 사례 연습 이런 책이 많이 없죠. 많이 없어요. 예.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잖아요. 형법도 이론으로 문제 만들어서 문제 내시는 분들 많이 있죠. 행정법 뭐 다 정말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은 본인이 사례 연습으로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정말 대가라고 부르시는 분은 몇 분밖에 안 가세요. 장영수 교수님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헌법학계에서는 정말 내노라는 분이신데, 그런 정도 분 정도의 내공이 돼야지 헌법으로 본인이 창작해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점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유튜브 채널을 제 개인 계정으로 했다가 채널을 이제 브랜드 계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이 세상 사는 법, 세상 사는 법 이야기로 바꿨고요. 앞으로는 계속 좀 이런 좀 수험 컨텐츠보다도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본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컨텐츠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험 관련 컨텐츠들은 꾸준히 올라가긴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 교재 리뷰하는 과정에도 제가 이제 일주일이나 혹은 한 주 걸러서 이제 민법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조금 이제 좀 피치를 올려서 좀 적어도 이제 올해 겨울에 민총이나 계약법까지는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 김동윤 변호사였습니다.